직업정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41번 문제입니다.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9,620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물론 나올 때는 4가지 중에 선택해서 나옵니다. 42번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별 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2대 42번에 보면 이 표준산업 대분류가 쭉 나오죠. 거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양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청소를 했는데 우리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1, 2, 3번 내용은 맞고요. 행정부분은 정부 직제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면 재분류하였다. 행정부분은 말이죠. 전면 재분류하면은 좀 과장을 하면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하다못해 집원 하나 바꾸더라도 여러 군데 전부 다 이렇게 바꿔지고 말이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면 재분류가 아니고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돼 있지, 행정 부분은 이거 전면 재분류를 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이 답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3번 문제입니다. 공공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모두 고른 것은? 그럼 일단 우리가 자유지안을 해서 이거 빼면 되겠죠.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생산되면, 이거는 민간직업정보죠. 민간직업정보 4가지니까. 그럼 밑에 보면 어떻습니까? 다 3가지잖아요. 틀린 거 하나니까 기억이 없는 거는, 그러면 니은 니끌 리을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니은 니끌 리을은 뭐다? 이것은 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한시적은 민간직업정보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면 되겠죠. 자주 보는 문제니까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44번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A. 농업, 임원 및 업 분야 분류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여기 2021년도에 여기 보니까 여기 3회잖아요. 그때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우리한테 별로 좀 익숙지 않는 이런 것들이 나왔죠. 이런 것도 준비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출제 경향이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44번 문제 청색으로 분류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힌트를 드릴게요. 여기서 1, 2, 4번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 뭐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도 조언 등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경영 컨설팅업에 분류한다. 정부기관을 이렇게 경영 컨설팅업에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정부기관은 그냥 정부 공공기관이지. 그래서 이렇게 답을 이렇게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정부기관에 가서 무슨 업 이런 게 없죠. 무슨 업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일반 사업자들에게 붙는 명칭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5번 문제입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원래 취업 성공 패키지 1이 있고 또 2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니트족이라는 거는 여러분 여기 설명해 놨죠. NEET의 줄임말입니다.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우리가 니트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조어입니다. 니트족. 하여튼 청년 무직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아셔야 될 거는 자꾸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첫째, 이중은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이중은. 뭐냐면은, 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중에, 물론 생계급여 수급자는 해당이 됩니다만은, 실업급여 이 수급자는요, 이거는 취업성공 패키지라 여기에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또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 실업급여는 이 고용보험법에 또 속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제 생계급여 수급자는, 이거는 이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 관계 일이니까 이중이 되고, 생계급여는
고용노동부하고 관계없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복지부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건 이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급급여 수급자는 이중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46번 문제입니다.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 작업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작업 강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작업 환경도 있고 이렇습니다. 한번 봅시다. 작업 환경과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원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신체적 영향을 미치는 작업장의 환경 요인을 나타내는 것이다. 작업 환경의 측정은 작업자의 반응을 배제하고 나오죠. 뭐라도 분리하거나 배제하면은 거의 이게 한번 경계를 하고 거기에서 한 80% 이상이 배제하는 쪽에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작업자의 반응을 배제하고 조사자가 느끼는 신체적 반응으로 판단한다. 이래가지고 누가 인정을 안 하죠. 작업자의 반응 플러스 조사자의 반응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죠. 작업자의 반응만 중시하면 너무 또 편파적이고 이걸 또 작업자 빼고 조사자의 반응하면은 이것도 누가 어떤 그 공정성에 대해서 이의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이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면 이런 쪽으로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가만 내용을 보면 상식적으로 좀 틀린 이런 내용 이것을 찾아내면 어쩌면 또 그런 어떤 뭐랄까 시험을 대하는 자세를 가지면은 나와 차분히 가라앉히고 야 이거 처음 보는데 당황해버린 순간에 그만 이걸 찾아내는 능력을 그만 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 걸 주의하시면 되겠죠. 작업 환경은 저온, 고온, 다습, 소음, 진노, 위험 내지 대기 환경 위협으로 구분한다. 작업 환경은 산업체 및 작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아시겠죠? 보다 맞고 2번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환경에 대한 간략한 이론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나와야 돼 가스 있죠. 가스 관계는 이 여기에 위험 내재로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가스는 작업 환경의 위험 내재고 왜냐하면 이거는 가스는 뭐로 보면 안전관리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가스는 안전관리, 안전.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가끔 저게 출제가 됩니다. 47번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단위는 생산활동과 장소의 동일성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관론에 알면서 이것은 항상 기지활사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기지활사. 요걸 지금 문제를 찾으니까 활동형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주 반복이 되죠. 1회 41번 문제도 우리가 나왔는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워크넷 직업 진로에서 학과 정보를 계열별로 검색하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계열이 아닌 것은 이게 계열별로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그게 바로 뭐냐면 문화관광 계열이에요. 여기 지금 청색이죠. 요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 이렇게 계속 나왔거든요. 이건 답을 익혀주시면 우리가 뭐 이게 다 나오는가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보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답은 문화관광 계열은 왜 검색이 안 되느냐? 예, 문화관광 어디 괌이나 어디 놀러 가버렸어요. 놀러 가가지고 검색이 안 된다. 문화관광 가서 검색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기억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49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직업훈련 지원 제도는 훈련 인프라 부족 또는 쭉쭉 나오죠. 우리가 2에 사실 이건 나왔죠. 훈련 인프라 나오면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이다. 이렇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분류의 목적이 아닌 것은 각종 사회 경제 통계조사의 취급단위 기준으로 활용. 취급단위. 취업 알선을 위한 구인 구직 안내 기준.
직종별 급여 및 수당 지급 결정 기준, 사업을 산업활동 이용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완료. 전부 다 1, 2, 3번은 다 표준 직업 분류니까 직업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4번은 생뚱맞게 뭐가 나왔어요? 산업활동 이용을 분류하는 기준. 근데 직업 가지고 산업 분류하지 않죠. 그러면 한국 표준 산업 분류가 왜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하면 여기에 답이 이렇게 쉽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1번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목과 그 직무 분야의 연결이 틀린 그랬죠. 가스 산업 기사. 위에 한번 풀었던 그거하고 같네요. 이것은 51번 문제를 보시면 되겠죠. 뭡니까? 이건 안전관리에 속하지 환경에너지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고 환경에너지 안 들어가요. 이건 안전관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나머지 2, 3, 3은 맞습니다. 요 문제 나올 때 여기 요 가스 산업 기사가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역시 우리는 깊이 연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저렇게 간단하게 답을 익히는 게 훨씬 그 장수에 도움이 되겠죠. 52번 다음은 비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하는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일하는 자, 이건 취업자가 되겠죠. 우리가 비경제활동 인구 되려고 하면요, 두 가지가 돼. 취업자도 아니어야 되고 실업자도 아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시휴직자는 취업자에 들어갔죠. 신규 실업자도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경제활동 인구 도표가 뭐 플러스 뭡니까?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니까요. 전업 학생은 아니죠. 뭐 가사 뭐 이런 이런 경우 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한번 다시 48번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53번입니다. 실기 능력이 중요하여 고용 노동부령이 정하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기능사 종목이 아닌 것은 되죠. 이거 보면 이제 그 어느 부인의 아침 스토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또 뭐가 나왔을까요? 자, 한번 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피부 미용실 가서 정보지를 읽고 집에 돌아와서 맞춘 한복을 입고 보호다를 타고 사진관에 갔다. 그래서 맞춘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측량이죠. 맞춘다. 측량 기능사, 요번에 측량이 나왔네요. 피부 미용사나 정보 처리 기능사, 한복 기능사, 로드 운전 기능사, 사진 기능사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 나오는 게 측량이 나왔는 거는 맞춘 한복, 측량한 한복. 이렇게 하시면 뭐 이런 거는 가볍게 우리가 또 챙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워크넷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잖아요. 자, 이런 거는 말이죠. 아예 답이 딱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딴 게 아니고 기업 회원은 허위 구인 방지를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한다. 우리가 워크넷에 기업 같은 경우는 뭘 합니까? 구인 광고를 낼 때 기업에서 직원이 고용센터 방문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요? 그냥 워크넷 통해서 그냥 신청합니다. 일단 워크넷에 신청을 하면은 고용 그 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걸 심사를 해가지고 이게 사기나 허위 구인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인정 번호를 이제 날려줍니다. 그러면은 그 받은 순간에 그렇게 이제 워크넷에 구인 광고를 하거든요. 구인 광고가 뜹니다. 그래서 고용센터 방문하는 거 땡이다.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55번입니다. 직업정보 수집 시 2차 자료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우리가 1차 자료, 2차 자료, 이 청색으로 여러분들 처음 접하게 되겠지만은 1차 자료, 2차 자료는 여기 이런 요약을 해놨거든요. 사람이 직접 수집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자료는 이렇게 사람이 직접 수집한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뭔가 체계화 시키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직접 수정 면접 조사를 한다든가 전화 우편 패널 스베이 조사 뭐 이런 등등을 가지고 수집하면 요건 1차 조사예요. 그러나 각종 통계표, 신문 보도 기사 이런 것 등은 뭐가 됩니까? 이게 2차 자료, 우리가 간접 자료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직접 자료와 간접 자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자료 원천에 해당하는 대중매체 2차죠. 공문서와 공식 기록 2차죠. 직접 수행한 신청 면접 자료는 1차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민간 부문 문서 이것 전부 다 2차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가끔씩 나오는 문제니까 우리가 익혀서 저거를 구분하도록 합시다. 처음에는 잘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56번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에서 직업분류의 개념과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관란에 알맞은 직업분류는 역시 21년도 3회는 표준산업분류도 뭔가 생소한 게 나오고 잘 안 나오는 게 나오고 직업분류도 마찬가지네요. 뭐 가끔 이렇게 또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문제를 풍부하게 이렇게 짚어놓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직무 범주와 기준에는 직무별 고용의 크기 또한 현실적인 기준이 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몇 단위에서 최소 1000명의 고용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분류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자료 수집에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여기에 세 분류입니다. 세 분류에서 최소한 치면 가장 작은 분류에서 최소한 세 분류가 어떻게 해요? 1000명 이게 돼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답을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한국 표준직업분류는 대, 중, 소, 세 네 가지 분류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작은 게 세 분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 표준 산업분류는 또 뭐가 있습니까? 대, 중, 소, 세 분류 이렇게 몇 단계로 5단계로 되어 있고 한국 표준직업분류는 몇 개? 4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분류 1000명 단위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57번입니다. 직업승립의 일반 요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직업승립 속계경련이죠. 속계경련. 여기에서 비속박수 속박받지 않아야 되고 그래 계속 해야 되고 경제적 돈을 받고 일을 해야 직업이고 이 윤리성에는 사회성, 윤리성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성과 윤리성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성이지 사회보장성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회보장성이 아니다. 이론은 여기 보면은 그렇게 정의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또 찾아내기 쉽도록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58번 문제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서비스 종목 중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거. 이 문제 자주 접했죠. 2에 52번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습을 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일단 쉬운 문제를 많이 복습을 해서 익숙해지는 게 합격의 비결입니다. 어려 분야만 빼면 되겠죠. 제한이 없는 거. 어려는 반드시 제한이 있으니까. 1번 임상 어려 들어갔고 2번 없네요. 3번 어려 들어갔죠. 4번 역시 어려 들어갔죠. 그래서 1, 3, 4는 제한이 있습니다만 2번은 어려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59번입니다. 직업정보 수집을 위한 스베이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게 스베이 조사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문지 조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베이 조사. 그러면은 면접 조사는 우편 조사에 비해 비언어적 행위의 관찰이 가능하다. 직접 보고 하니까 비언어적 뭐 손발의 움직임, 표정 변화 가능하죠. 우편 조사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맞네요. 일반적으로 전화 조사는 면접 조사에 비해 면접 시간이 길다. 틀리죠. 면접 조사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죠. 만약 전화 조사를 면접 조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길게 한다고 하면 아마 도중에 다 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번 땡이 바로 나왔습니다. 질문의 순서는 응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는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 즉 중복이 안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가만 생각하니까 뭐 특도 없이 없는 그런 말이 나왔죠. 60번입니다. 워크넷 채용 정보 검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자주 나오거든요. 기망이 임금인가 학력인가 경력 연령인가 혼돈할 때 여번에 여러분들 노동법규 있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있잖아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그러니까 고용을 할 때, 채용을 할 때 연령을 차별화 안 되는데 만약에 연령이 나오면은 검색 조건이 이게 법을 위반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령은 이 검색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연령은요. 그러나 그 세부 사항에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나오는 데는 연령 관계가 나오지만은 검색 조건에 연령이 들어가면 이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직업정보를 마치겠습니다.